열전달 사의 1절 2차원 정상 열전도 평판 온도 분포 엄밀해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의가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또한 순서를 비정상 1차 비정상에 대한 거 먼저 할까 2차원 이걸 먼저 할까 등 고민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어떻게 어려운데 이해하기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 등등 고민하다가 좀 강의가 올리는 게 늦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1차원 정상 상태에서 열전도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4의 1절에서는 4장에서는 2차원 정상 상태, 3차원은 어려우니까 일단 2차원에 대해서 열전도 문제 중 평판의 온도 분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열전도 문제는 일반적으로 지배방정식은 이미 3의 12절에서 구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한 최고 복잡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미분 방식을 풀 수는 어렵고 제일 쉬운 K가 일정하고 열 발생이 없을 때 지배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은 식을 라플라스 방정식에서 하죠. 자, 이것의 해를 구하는 건데 우리는 물론 2차원에 대해서 합니다. 지방량 없는 경우에 대한 온도 분포를 구하려고 합니다. 즉 이와 같은 X 이 평판이 2차원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 평판이 아주 이쪽으로 깁니다. 길면은 이 끝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쪽 방향으로는 Z 방향으로는 온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에서 온도 분포는 2차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온도는 XY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 물론 정상 상태에서 하니까 T의 함수는 아니죠. 자, 이런 경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배방정식은 이 평판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는 지배방정식은 이겁니다. 근데 형태가 미분 방정식이고 라플라스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우리는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x에 대해서 2개죠. 그러면 경계가 x 이꼴 한쪽과 이쪽에 경계 조건이 주어져야 되고 y에 대해서도 2개면 이쪽과 이쪽에서 경계 조건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일 풀 수 있기 쉬운 문제로서 이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x 이꼴 0에서 온도가 0이고 x 이꼴에서 0, y 이꼴 0일 때 온도가 0이고 y 이꼴 h일 때 t는 t0 4인 L분의 phi x로 줍니다. 이렇게 준다는 얘기는 온도가 이 부분에서 온도 분포는 이렇다는 얘기죠. t0가 예를 들면 여기는 0이고 이런 온도 분포죠. 4인 곡선 중에 이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이 t0고 예를 들면 100도라면 100도고 0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온도 분포가 이렇게 될 때 어디서 여기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주는 이유는 이 미분 방정식을 일단 미분 방식 푸는 건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쉽게 하려고 이런 조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는 열전달 문제가 아니죠. 무슨 문제입니까? 공학 수학 문제죠. 이와 같은 즉 미분 방정식 푸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을 이와 같은 경계 조건에 풀으라 공학 수학 문제죠. 따라서 이 미분 방정식을 여러분들은 공학 수학에서 미분 방정식 부분을 그 중에서도 편미분 방정식이죠. 상미분 방정식도 풀기도 어려운데 이건 편미분 방정식 이것을 안 들었다면 사실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편미방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변수 분리법입니다. 엄밀하라는 말은 exact solution, 정확하게 해석적인 방법, 어널리틱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해를 구하는 것을 엄밀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exact solu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할 방법을 우리는 변수 분리법,
separation of variables method가 되겠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은 해는 죄송합니다. 빨리 해는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온도 부분은 XY로 표시된다. 당연히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런데 이 변수 분리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TXY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sin X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식 일반적 복잡한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될 이게 XY의 함수죠. 그런데 변수 분리법이라는 것은 온도를 X만의 함수인 어떤 fx와 Y만의 함수인 어떤 gy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txy를 fx, gy 이렇단 말은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단 얘기죠. 어떤 x만의 함수, sin x, 익스포넨셜 x 뭐 어떤 함수에다 곱하기 y만의 함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y 제곱 뭔지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지.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마이너스 x 플러스 y 코사인 또 이것도 x 마이너스 y 이렇게 이거는 곱하기가 아니죠. x만의 함수 곱하기 y만의 함수가 아니죠. 이런 것이 아니고 x만의 함수와 y만의 함수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하는 하는 것이 뭐야? 변수 분리법입니다. 미분 방정식의 첫 단계는 해를 잘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해서 해가 구해지면 그것이 미분 방정식의 해고, 구할 수 없으면 해를 잘못 가정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아주 기본 법칙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하는 거랑 이러한 사실을 알고 가정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이런 지배 방정식, 라플라스 방정식이죠. 해를 이렇게 가정해서 풀어보고 대입해서 해를 구할 수 있으면 그게 해입니다. 되기를 바라야죠. 자, 이제 이 식을 여기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라운드 제곱 FG 라운드 X제곱 플러스 라운드 제곱 FG 라운드 Y제곱인데, 자, G는 Y만의 함수니까 밖으로 나오겠죠. G. 그리고 F는 이제 X만의 함수니까 이것을 라운드로 안 적습니다. D라 적습니다. 따라서 G 이렇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반대가 되겠죠. F는 Y의 함수가 아니니까 밖으로 나오고 G는 Y만의 함수니까 D로 적습니다. 따라서 미분 방정식은 지배 방정식은 이 식은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양변의 FG로 나눕니다. FG로 나누면 요거는 F분의 1, 요거는 G분의 1 이꼴 0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요것을 이항시킵니다. 이쪽으로. 그럼 요게 되겠죠.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거는 X만의 함수입니다. 이것은 Y만의 함수입니다. 가 같아야 되겠죠. 어디에서 같아야 됩니까? 우리가 풀어야 하는 전체 영역에서 이 지배방정식이 성립하고 이 지배방정식이 성립하고 이 식이 전체에서 성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에서 X만의 함수인 이런 거와 Y만의 함수인 이런 것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상수일 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항상 이건 항상 같아요. 어디서 이 전체 영역에서. 이 개념이 중요하죠. 이렇지 않으면 두 개가 이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만의 함수가 X제곱이라 합시다. 이거 Y만의 함수가 Y, 그럼 Y 이꼴 X제곱인데 요거는 Y 이꼴 X제곱 되는 거기서만 성립하지 모든 영역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죠. 안 되죠. 우리는 이 지배 방정식은
연립 방식은 이 모든 범위에서 x, y 상관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상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변수 분리법에. 그래서 이것을 상수라 놓습니다. 베타. 근데 이 베타를 양의 상수라고 가정합니다. 또는 이게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램다 제곱 이렇게 가정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뭔가요? 램다가 실수란 얘기네요. 허수가 아니네. 복소수가 아니네. 실수입니다. 실수 램다 제곱. 즉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베타는 양의 상수고 당연히 램다 제곱의 상수. 자, 지금은 베타 요렇게 상수니까 상수를 베타로 치환했죠. 그런데 책에 따라서 여기서 이꼴 램다 제곱으로 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램다 제곱은 조금 무시하고 왜 그렇게 가정하는지는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정하는데 베타가 양이라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양으로 가정했느냐? 이런 의문을 의미면 안 되겠는가? 그냥 상수만 안 되냐? 또는 6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되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 원래 식이 이거죠. f분의 1 d제곱 f dx제곱 플러스 g분의 1 d제곱 g dy제곱 이꼴 0인데 왜 이걸 이항했느냐? 이걸 이항하지. 이걸 이쪽으로 이항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거를 상수라 놓으면 양이 상수라 놓는 거 이거랑 뭐가 다른데?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베타를 음으로 가정한다는 얘기는 왜 이것을 베타를 양으로 이렇게 가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똑같죠. 이에 대한 답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는지는 해를 구한 후에 하기로 하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가정해서 하면은 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미분 방정식 해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일단 무시하고 일단 이렇게 가정해서 6처럼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보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가정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이꼴 베타 이거 이꼴 베타 두 개의 식이죠. 즉 요거 베타를 넘기면 이런 식과 이런 식이 되겠죠. 지금 요걸 풀려고 하는 겁니다. 또는 처음부터 우리가 램다 제곱으로 가정했다면 베타 대신에 램다 제곱을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 차이는 요거는 플러스고 요거는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식을 풀자는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인데 자, 요 상미분 방정식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상미분 방정식 푸는 해법을 또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이 부분을 봅시다. 이거는 앞에서 했습니다. 이거의 일반에 구하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G3는 C3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루트 베타 Y 이렇게. 이건 특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건 역시 미분 방식 설명했죠. 해를 이렇게 가정합니다. 어떻게? 이 G라는 것은 어떤 익스포넨셜의 RX로 RY 이거 Y네요. RY로 표시될 것이다.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은 R제곱, 자, 이거 줄여서 합니다. R제곱 마이너스 베타 익스포넨셜의 RY 이꼴 0, 이게 0이 되려면 요게 0이 돼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가 돼야 되고, 따라서 이걸 특성 방정식이라죠. 요거 0인 것을. 구원을 구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해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루트 베타와 익스포넨셜 플러스 두 개 다 해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상수해서 두 개 다 한 것이 일반해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간단히 하면 역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익스포넨셜 차이는 똑같이 익스포넨셜의 r, 이건 rx죠. f가 해가 이렇게 될 거다 가정하는데 이것을 대입하면은 여기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r제곱 플러스 베타 익스포넨셜의 rx 이꼴 0 이게 0이 되면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r제곱은 마이너스 베타니까 근데 베타가 양수라 그러니 음이죠. 흑수죠. 즉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 i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는 이거의 해는 익스포넨셜의 플러스 루트 베타 i도 해가 될 수 있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루트 베타 i도 해가 될 수 있고 적당히 조합하면 됩니다. C1 플러스 C2 그런데 이렇게 될 때는 익스포넨셜의 i가 있을 땐 요거는 이 식은 코사인 루트 베타 x와 사인 루트 베타 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헛수가 나오면 자 이제 쉽게 설명하면 헛수가 나오면 이렇게 베타가 처음부터 해를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으로 가정하는 겁니다. r 제곱해서 이게 실수가 되면 r이 실수가 되면은 그대로 익스포넨셜 하고요. 헛수가 나오면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으로 가정합니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차이를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익스포넨셜 요거랑 요거는 코사인 하이퍼블릭 루트 베타 y와 c3 원래는 c 다르겠죠. d3, d4 상수가 달라집니다. 사인 하이퍼블릭 루트 베타 y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허수가 아니더라도 요거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미분 방식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fx와 gx는 이렇게 일반해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식 7에서 이게 베타가 아니고 이렇게 램다 제곱으로 처음부터 적었다면 이제 여기 루트 베타 이런 게 안 따라 루트가 안 붙고 바로 이 자리에 램다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처음부터 우리가 책에 따라서 이것을 상수로 두는데 램다 제곱은 물론 0보다 큰 램다가 실수란 얘기죠. 이렇게 가정하면은 해가 이렇게 풀리게 되겠습니다. 일반해를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제 우리는 루트 베타 귀찮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이 12와 13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뭐라고 가정했냐면은 txy는 온도분포는 f와 g의 곱으로 했으니까 이거 곱하기 x만의 함수와 y만의 함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이게 14가 일반해가 되겠습니다. 즉 일반해가 txg는 이렇게 됩니다. 적분상수를 구해야 되겠죠. 물론 적분상수를 경계조건 대입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경계조건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어보자 했죠. 0, 0, 0, t는 t0 사인 L분의 x. 그럼 온도분포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0이고 100도고 요면에서 여기에서 온도분포가 이렇게 될 때. 자 그러면은 3a가 뭔가요? x 이퀄 0일 때 t 여기죠. x 이퀄 0일 때 t를 대입하면 여기에서 x를 0 하면 어떻게 되나요? 0 하면은 c1 x가 0이면은 이거는 1이네요. c1 x가 0이면은 요거는 0이네요. 그리고 없어지네요. 즉 C1 이런 식이 돼요. C1에 이거 0인데 여기서 y에 상관없이 성립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C1이 0이어야 되죠. C1이 0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f가 이게 아니고 f는 코사인 텀은 없어지네요. 사인 C2 코사인 텀은 없어지고 C2 사인 램다 x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또
3c 여기 y꼴에 재를 때 y꼴에 재를 때 이거네요. y꼴에 재를 때 온도가 0이니까 이걸 대입하면은 여기는 y꼴에 0을 넣으면 y꼴에 0 넣으면은 C3 exponent 0은 1이네. C3 플러스 C4가 되는 이 식은. 그런데 요거는 애초에 아까 전에 이게 없다 그래. 코사인 없어. 이렇게 됐다 그랬죠. F. 그러면은 C2 sin 램다 x에 C3 플러스 C4는 0이 돼야 됩니다. 역시 여기 x에 상관없이 이 식이 성립하려면 요것이 0이거나 요것이 0이 돼야 되죠. 그런데 C2가 0이면 봅시다. C2가 0이면 C2 있고 0 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C2가 0이면 어떻게 되겠나요? F가 C2 sin 램다 x인데 C2 0 넣으면 F는 0이죠. 이것도 0이고 0이고 그럼 T는 0이죠. T는 0은 지배 방정식은 만족할 수 있지만 라운드 제곱 T 근데 경계 조건은 요걸 만족 못하죠. Y가 H일 때 이 조건은 만족 못 이런 걸 트리비얼 솔루션에 의미 없는 해가 됩니다. 트리비얼 솔루션. T꼴이 0 넣으면 미분 방정식은 만족하지. 근데 그거 우리가 구하는 해가 아닌 거지. 온도 이것도 맞아. 다 온도 분포는 다 모든 점에서 다 적용돼야 되니까. C2가 0이면 T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될 수 없습니다. Y꼴 H에서 경계 조건 이 만족을 못 시키지. 따라서 요것이 0이 돼야 됩니다. C3 플러스 C4가 0이 돼야 되고 이 말은 C3는 마이너스 C4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C3를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C4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마이너스 C4로 적으면은 GY는 C4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런데 요거는 2분의 요것이 2분의 하면 2C4 이렇게 되겠죠. 2C4를 C5로 해주고 2분의 exponent 반대인가요? 마이너스 20 어쨌든 2분의 exponential 램다 y 빼기 마이너스 램다 y를 sin 하이퍼볼 램다니까 상관없습니다. 요 마이너스 있든 없든 새로운 상수 C5라고 두면 GY는 이렇게 되고 아까 전에 FG를 곱하면은 F는 요거였고 요거 G는 요거였고 따라서 이제 또 마찬가지 C2, C5 상수 C6라고 다른 상수로 두면 되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19식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C6를 구하면 되겠죠. C6를 구하는데 일단 두 개의 경계 조건을 적용했고요. 즉 이제 TXY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 적용했고 요거 적용했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 남은 요거를 적용해 볼까요? X 이퀄 L일 때 T 이퀄 0를 적용하면 여기 X 이퀄 L일 때 X 이퀄 여기 L이죠. L일 때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0이죠. 자, X 이퀄 L일 때 X 이퀄 L일 때 이거네요. 이거 X에 상관없이 이 식이 성립해야 되고 X 여기네요. X 이퀄 L일 때 Y에 상관없이 이 조건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거에 상관없이 성립하려면 C6가 0이거나 sin 램다 L이 0이 돼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C6가 0이 되면은 fx가 아니라 txy가 온도가 또 아까와 똑같이 항상 0이 되고 어쨌든 처음부터 그냥 바로 요거는 생략하고 G6가 0이면 TXY가 항상 0이 돼서 우리가 구하는 해가 아닙니다. 여기 0이면 T가 0이라는 얘기니까 요 말은 필요가 없고요. 즉 경계 조건을 또 만족 못 지키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 요게 0이 돼야지. sin 램다 L이 0이 돼야죠. 왜? Y와 상관없이 이거와 상관없이 0이 되려면 요게 0이 돼야 되죠. 자, sin 램다 L이 0이 되려면 근데 이건 램다는 여러 개 있네요. 램다는 L분의 N 파이, 램다는 N은 1부터 2, 3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sin
램다는 L분의 파이, L분의 2파이, L분의 3파이 등등 이렇게 값을 여러 개 가질 수가 있고, 이것을 갖다가 램다 n이라 합시다. 램다를 램다 n 여러 개 있습니다. 즉 램다가 이렇게 여러 개.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램다가 1일 때, L분의 파일 때, 사인 램다 1, 사인 하이퍼블릭 사인 램다 1 y도 이렇게 요것도 해고, 램다가 2일 때도 요것도 해이고, 해가 될 수, 미분 방정식에 요것도 해가 될 수 있고. 자, 이런 경우에 램다가 상수를 두었는데 램다가 어떤 특정한 값 L분의 파이, L분의 2파이, L분의 3파이 이렇게 특정한 값을 가질 때 해가 존재하는 거지. 해가 온도 분포 답이 존재할 수 있고, 이때 램다 있고 요것을 갖다가 우리는 아이겐 밸류라고 합니다. 고유값. 이런 고유값을 가질 때만 해를 갖는다. 그 다음에 함수, 요런 함수들을 여러 개,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요런 함수들을 다 고유 함수들, 우리 뭐 복수 잘 안 붙이면 돼. 고유 함수, 아이겐 펑션즈라고 합니다. 하나하나는 아이겐 펑션이라고 하겠죠. 이런 거 다 보면 아이겐 펑션즈, 고유 함수. 우리는 뭐 단수 복수 크게 구분을 하지 않고 고유값, 고유 함수. 이것도 아이겐 밸류즈, 하나면 아이겐 밸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도 해이고 얘도 해이고 얘도 해고 이게 다 해면은 실제 이 미분 방식 해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 선형적인 합으로 요거 C1 B로 합했네요. B1 개수 B2 곱해서 이런 거 다 더한 것도 다 해가 됩니다. 요게 또 말하자면 일반적인 제너럴 해가 될 수가 있겠죠. dxy 이렇게 봅니다. 요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단 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기서 요 bm만 구하면 되죠. 마지막 남은 경계 조건 요거 남았네요. 요걸 조건하면 되죠. 뭐 y = h일 때, y를 h를 대입하면 되네요. y = h일 때, 그러면은 온도 분포는 온도 분포는 뭐와 같아야 돼? 여기 빠져, 이것도 죄송합니다. T0 사인 L분의 파이 X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은 계속 빠져 있습니다. T0.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자, 이 말은,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 부분은 이래 되겠죠. B1 사인 L분의 N, N이 1이죠. 사인 파이 X 하이퍼블릭 사인 L분의 N 파이 H 플러스 B2 사인 L분의 2파이 X 사인 F 플러스 B3 사인 L분의 3파이 X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뭐랑 같아야 돼? T0 사인 L분의 파이 X 사인 L분의 파이 X 요거랑 같아야지. 즉 B1 사인 L분의 파이 X가 T0라 해야 되죠. 따라서 B1은 T0 나누기 이렇게 되고, 근데 B2, B3는 없죠. 여기서 같아야 되는데 0가 돼야 되죠. 따라서 B1만 남네요. 이거 나중에 다 없어지고. 그래서 해는 B1이 요거네요. 요거 B, 요게 B1이네. B1, 요게 B1, B1 사인 L분의 파이 X, 사인 하이퍼블릭 사인 L분의 파이 Y.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최종 온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XY 함수로 우리가 온도 분포를 구했죠. T0 X의 함수, Y의 함수 곱으로 주어져 있고 개수가 이렇게 되고. 자,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온도 분포에 이거네요. 여기 X, Y. 아까 전에 여기가 온도가 제일 높다 그랬죠. 이 온도가 이렇게 100도. 나머지는 다 0이고. 이렇게
높이로 나타낸 이쪽이 y축이 이 3차 그래프 자체는 x축에 나타내면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xy축에서 어떤 이런 높이를 가지겠죠. 여기 끝에서는 100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요거를 볼까요? 요거는 뭘까요? 온도의 높이가 같은 이것은 등원선이죠. 등원선. 이게 산이라 생각하면 같은 높이잖아요. 같은 높이. 그런데 이 같은 높이를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같은 높이. 이렇게. 즉 여기서는 같은 높이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0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등원선, 이걸 등원선이라고 하죠. 등원선이라 그러고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모양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칸투어라고 합니다. 칸투어. 이런 용어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칸투어는 등고선일 겁니다. 등원선은 아이소섬, 등원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조금 더 크게 그렸네요. 등원선 보이죠? 등원선 요래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은 이런 선들이죠. 아까 얘기했죠. 위에서 보면 위에서 쳐다보면 요거 위에서 보면 이게 등원선입니다. 온도 분포는 이렇게 온도를 높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좀 설명할 것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강의는 이 정도 마치고 보충 설명해야 될 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배방정식으로부터 온도를 구하고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토의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다 설명을 하지 않고 이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제가 마음에 좀 안 드는 부분인데 많은 예를 든다 책에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위에 온도 분포를 구하는 것까지 미분 방식 푸는 것까지는 있는데 약간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느냐? 왜? 제가 앞에 1차원 열전달, 1차원 열전달에서 열전도 문제에서 어떻게 했나요? 지배 방정식을 풀어서 온도 분포를 구하고 온도 분포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열전달률을 구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 열전달 문제의 최종 목적은 온도 분포 자체를 구하는 것도 문제지 뭐 온도 자체, 분포 자체를 알아보는 것도 주된 관심사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열전달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아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 열전달은 어떻게 되겠나요? 이렇게 열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이 등원선의 직각인 방향으로 열전달이 됩니다. 열전달이 이렇게 열전달이 되고 이렇게도 열전달이 되겠죠. 열전달이 이런 식으로 다 열전달. 여기서 열이 흘러서 찬 영도인 쪽으로 다 열이 흘러나가겠죠.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저는 자 이쪽 면에서 열전달률 Q' 구하라. 여기서 Q'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Q'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Q' 어떻게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설명하는 책은 거의 없네요. 자, 이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만은 근데 강의 또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다음 절에 설명하기 전에 각자 먼저 편의상 하나만 해보세요. 이 오른쪽 이 면에서 열전달에는 Q' 여기서 Q'을 한번 구해보세요. 어떻게 온도 분포 주어졌잖아요. 온도 분포 주어지면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자, 근데 책에서는 거의 이걸 하나도 다루는 책을 내가 못 봤습니다. 상당히 아쉽고 불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또 두 번째 얘기해야 될 것은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가정해야 되느냐 이거지. 이렇게 가정하면 안 되냐 이거지. 에 대한 설명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답은 얘기했죠. 그럼 해를 못 푼다. 왜 못 푸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죠. 이와 연관되어서 그렇다면 이 변수 분리법이 풀기 어려운 경우에는 또 약간의 변형과 또는 중첩 이런 걸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어드밴스드한 얘기긴 합니다. 앞에 문제만 풀 줄 알면 그냥 그걸로
학부과정에는 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한 설명한 보충 설명에 다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어드밴스드하게 이에 대한 설명은 근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절들에서 설명하기로 합니다. 이상으로 4의 1의 2차원 정상열전도 평판의 온도 분포 엄밀을 구하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